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데요. 최근 건설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임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정할 때 건축비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기준이라고 판시했고, 이어서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은 건설업자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신고한 과세 표준액을 실제 건축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일체를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이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투입한 건축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창원지법에서 새로운 관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추산한 건축 당시의 건축비 예상 감정 금액을 실제 투입 건축비로 인정한 겁니다. 그 결과 건축비가 늘어나며 한 가구에 1,000만 원이 넘던 부당이득금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계약자들은 1심에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법령 근거에도 없는 최초 건축비에 대한 감정은 실질적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며 감정 금액은 추산한 금액에 불과한데도. 게다가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가 낸 건축비 예상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어 실제 건축비에 대한 후속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가 최근 4년 동안 60%나 늘었습니다. 이런 중고 물품 매매는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여서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데요. 예방법은 무엇인지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실에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즐비합니다.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이던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휴대전화와 통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일주일마다 바꿔 6달 동안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5개를 이렇게 했던 그 사이에 그 피해 사례 이제 보다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길래 그 인터넷에서 보고 알아버렸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인터넷 물품 사기는 60%가 늘었고 지난해 접수된 피해액만 113억 원에 이릅니다.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사기 수법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고, 거래 대상은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생필품 수준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공연 티켓, 상품권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 대부분은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중고 물품 거래라 소비자 단체의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구매자가 물품값을 맡기면 물품이 제대로 전달된 걸 확인한 뒤에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의 상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안전거래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안전거래 업체 URL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거래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더치트 같은 인터넷 범죄 알림 사이트에서 연락처와 계좌를 조회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합천군 적중면 78살 정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6제곱미터 크기의 집이 모두 타 9,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 정 씨의 진술을 참고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1회 거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KBS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거제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는 KBS 시민보 박소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와 박현빈, 장재인 등 유명 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KBS 음악회가 열려 시민의 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KBS 음악회는 오는 14일 저녁 7시 반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새벽 1시 반쯤 창원시 영호동의 한 노래방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상남도 고위공무원 56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현재 도 산하기관에 파견돼 있으며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가 이번 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전체 시민에서 자전거 등록자로만 한정되면서 보험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시 개인 자전거는 약 30만 대로 추정됩니다. 창원시의 기존 자전거 보험은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번 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보험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자전거 보험 수혜자를 자전거 등록자와 공공자전거 누비자 이용자로만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 자전거 보험 혜택도 받을 분한테 좀 많이 지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 자전거 보험료가 지난 2008년 1억 9천여만 원에서 올해 3억 9천여만 원으로 늘어나고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자 계약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등록제 자체는 자전거 도난이나 작물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험 수혜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선 반발도 우려됩니다. 자주 안 타시는 분은 아마 그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앱을 통해서 등록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서. 자전거 등록은 창원시 자전거 지킴이 앱을 다운받아 자전거 몸체에 있는 고유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읍면 동사무소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첫 주말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도 깨끗합니다. 구름량도 적어서 파란 가을 하늘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3.5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김해가 26도, 거제가 25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체로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선선하겠고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혼잡한 도로와 좁은 주택가를 지나 급히 출동하는 소방 차량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소방본부 소방 차량 10대 가운데 넉 대가 5년 동안 한 번은 교통사고를 냈고 창원소방본부는 10대 가운데 6대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골든타임 내 출동과 전문 운전요원 부족이 교통사고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16학년도 신입교사 467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426명 등 지난해보다 3명이 줄어든 467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심층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26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청교육지원청이 오는 2018년 개교를 목표로 거점 기숙형 중고등학교 2곳을 신설합니다. 산청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화 되어가는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 기숙형 중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중학교와 생초중학교, 경호중학교를 통합한 중학교와 산청고, 센초고, 경호고를 통합한 고등학교를 2018년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주전 3인방이 전역에 합류한 프로축구 경남FC가 리그 선두 대구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경남은 오늘 오후 4시 창원축구센터에서 K리그 챌린지 36라운드에서 대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경남은 최근 홈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홈 경기 성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조재철과 유호준, 강종국 선수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